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HJ중공업 오늘 또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무려 장중에 6%대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박스권 돌파 흐름 있죠?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하나의 힘을 좀 응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돌파에 대한 작업으로 간다는 거죠. 특히 이 오늘의 반등 위치 상당히 좋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 오늘의 이 반등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며 앞으로 이 박스에 대한 돌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돌파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주포 또 세력이 되어서 이 현재에 대한 박스도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박스를 돌파할 거다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또 이 상단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돌파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어디서 사야지 싸게 살 수 있는지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던 건 이 구간 그리고 이때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3번 보내드린 겁니다. 이 3번의 특징이 뭐죠? 돌파를 보고 말씀은 드리지만 즉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럼 어디서 사야지 편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자, 보통 돌파 매매를 하면은 뭐가 위험하냐면 예측에 성공을 하면 물론 그만큼 또 빠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됐을 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보는 지지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성공을 했을 때 어때요? 기대 수익 역시 커지고 하단에서 매수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 이탈이 됐을 때에 대한 이 손절 라인 있죠. 이거 역시 작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담은 줄고 수익은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로 지지가 될 거다라고 그 근거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이 올바른 매수에 대한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이평지지 이야기를 했고 이때도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뭐였죠? 저항이었던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되는 그림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주가에서. 자, 세력들 역시도 이런 기술적 분석을 이용을 해서 차트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같은 개인들이 매수를 따라오고 그리고 이 극점에서는 어떤 이슈와 호재를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을 하고 자기들 역시도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재료나 중장기적 재료가 있을수록 그 기술적 분석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저 역시 그러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노선 이평선에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돌파를 생각해야 되죠. 돌파.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를 시킬 거냐는 겁니다. 자, 박스가 그려지면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 앞에 박스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여러 번의 이 하단 테스트를 하고 그 뒤위에 고가 역시도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고 나서 힘이 응축된 그 자리에서 방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이 박스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흔들어 댄다는 거죠. 2차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2차 박스 안에서도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고 있고 지금 저점과 고점을 이제 또 여러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호재를 만들면서 돌파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지막 라인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뭐냐면 보세요. 자, 이 60일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어떤 게 나옵니까?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저점도 높여주고 있는 거죠. 왜? 여기까지는 계속 저점이 일정했으니까.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박스 상단에 이제 주가를 붙이는 작업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호재성 이슈를 만들면서 돌파를 하고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상승과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이 되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 이게 지금 이 HJ중공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현재 구간도 이제 이 박스 하단 이때 저점 있죠. 왜? 여기까지는 안 옵니다.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 박스에서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최선에 대한 매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박스 상단에 붙여주는 작업을 해줄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풀어주는 작업. 그게 나오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지려 밟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N자형 패턴이 되는 겁니다. 끝에서는 뭐 이제 곧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호재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돌파를 만들 거다. 뭐 그 호재는 당연히 뭐 대미 투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이슈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래서 이 눌림이 나오면 매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전히 HJ중공업은 제가 보는 그 큰 그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채널에 이 HJ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이 전력주도 상당히 여러 번 올려드리고 있는데 대한전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딱 HJ중공업이 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던 주가가 하나의 작은 박스를 그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박스를 지지로 똑같죠? 돌파가 나오고 또 흔들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마지막까지 흔들고 그리고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 나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동평균선, 꼬여있던 이동평균선이 하나둘 실타래가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점진적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얘는 이 2차 박스에서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면서 고가를 갱신하는 거잖아요. HJ중공업은 1차 박스, 2차 박스, 3차 박스를 그리면서 아마 이 직전 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한 대로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간다는 게 이 HJ중공업의 큰 시나리오죠. 지금 HJ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오션도 보시면 이 1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또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이 극점에서 돌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던 거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엉덩이를 그리는 건데 32,500원이 계속 저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어때요? 이동평균선 지금 올라타는 작업들이 나오고 있죠. 각도 역시 완만해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의 수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만드는 이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HJ중공업도 지금 그 흐름에 맞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H중공업이 지금은 뭐 수익률이 우리가 지금 매수한 기준 대비 22% 수익인데 뭐 하나오션은 33%가 수익이고요.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 우량주들이 자리를 잡고 치고 올라갈 때 이 하나오션의 수익률을 이 HJ중공업이 분명히 따라잡긴 할 거예요. 그거는 이 과거 자리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우량주선들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 그때 HJ중공업이 치고 올랐던 것처럼 엄청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와 같은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상승과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이 다음 상승을 노리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림으로 갈 확률이 크다. 여전히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HJ중공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를 해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 아주 디테일한 이 움직임들을 전부 다 지금 짚어드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또 비슷한 유형의 패턴, 뭐 대한전선 이야기까지도 제가 다 해드렸고, 이 산업에 대한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직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컨트롤 해주는 게 저 맥점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아직도 제 문자를 못 받고 계신다면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못 사신 분들에게는 이 눌림목에 대한 타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돌파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 저와 같이 이 저점 라인에서 잘 보유를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 HJ중공업 과열 자리가 왔을 때 그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제가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요.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 방법론으로 이 키움증권 영문전 다들 아시죠? 거기에 입상까지 했던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제가 이러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이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에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